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는 재밌게 보셨어요? 주말 네, 사이에? 재밌게 봤습니다. 축구는 축구고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할 것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행가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생활 물가를 비교할 때 흔히 빅맥 지수라고 사용을 하죠.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지수요. 네, 맞습니다. 예. 남북 관계에서도 빅맥 지수 같은 게 있는데요. 바로 초코파이 지수입니다. 초코파이요. 6.15 공동선언 남북 관계 척도 초코파이 지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로 이 초코과자 초코파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그래요? 이 과거 남북 관계 화해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이 1998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 상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냈는데요. 예. 그 다음은 금강산 관광이었죠. 금강산. 이거는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요. 이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이후에는 개성공단 초코파이가 등장을 합니다. 입주 기업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를 제대로 지급하는지가 남북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됐는데요. 그래요. 이 남북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예. 기업들이 초코파이를 제대로 지급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안도를 하고요.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됐다가 회복이 되면 예. 초코파이를 다시 나눠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초코파이를 남북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하는 지수라고 표현을 해도 너무 과한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아니 개성공단에서 북한 입주민들, 북한 노동자들이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까지는 많이 네,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많이 아실 들었는데 거예요. 이게 지수라고 할 만큼 남북관계의 척도라고 할 만큼 중요해졌다.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해 4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예. 안 좋아지면서. 그때 영국 가디언지가 주목한 게 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김현정 앵커가. 그때 초코파이 얘기가 나왔었던 네, 기억나요. 맞아요. 네. 작고 둥글고 달콤한 초코파이가 평양에서 전설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많은 남북관계 분석 중에서 왜 초코파이를 주목했을까요? 초코파이가 남북관계,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폐쇄된 지 5개월 만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언론들이 초코파이를 과연 몇 개 주느냐 그 확인했었죠. 개수 확인하고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4개 주던 것을 2개 준다고 하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아이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섭섭해한다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개성공단 문 닫으면 초코파이 못 나눠주고 문 열면 나눠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 이 북핵 위기 때 2011년 연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이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인 개성공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피면서 한결같이 모든 기사에 등장하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를 제대로 주는지 확인하면서 안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입주 기업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초코파이 간식과 쇠고기국 등 특별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설 특식으로 떡국과 초코파이 10개를 지급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코파이 잘 주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는다. 그건 바로 초코파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등식이 성립될 정말 수도 있는 거죠. 초코파이 지수라고 할 만하네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2011년 북한에 큰 수해가 났을 때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우리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초코파이와 라면 등 50억 원어치 수해 지원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무슨 초코파이로 수해 지원하느냐. 자존심 상해. 우리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초코파이가 항상 등장하고 초코파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이 정도면 초코파이가 지수란 말로 표현해도 과장은 아닌데 지금 초코파이 지수가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지수가 최악이다. 그럼 네. 그 얘기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상징적인 일이 바로 있었는데요.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도 무사히 넘긴 초코파이 지급이 끊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얘기를 보면요. 예. 지난달 중순부터 북측 노동자 대표인 직장장이 앞으로 간식으로 초코파이 주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장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미 상당수 업체가 이달부터 초코파이 지급을 끊고 다른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다른 합니다. 걸로? 그동안 입주 기업들은 야근까지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10개까지 초코파이를 지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걸 단칼에 지금 끊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노동자들이 좋아했던 초코파이를 왜 북한에서 주지 말아라 한 겁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사람 입맛입니다. 예. 한 번 길들여지는 입맛은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먹은 김치 한순간에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외국 여행 갔을 때. 네, 그럼요. 금단 현상 생기는데요. 맞아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초코파이를 먹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개성공단 문 연 걸로 따지면 14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걸 단칼에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자의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당국이 초코파이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는 거거든요. 왜?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분석해드릴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분명한 것은 예. 남북 관계가 지금 최악이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초코파이를 주느냐 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초코파이를 받지 않으면 그 대신 달러를 달라고 해서 외화벌이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제가 거기까지 다 해석을 해서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초코파이를 상징으로 하는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남북관계 거창하게 말보다 초코파이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네. 북한이 스스로 초코파이 주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한 그 뉴스의 행간 읽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지요.